철판 위를 그대로 덮쳤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작업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렇게 나타나서 철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가져갑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운반하던 철판이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남성 한 명이 차를 살피며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기가 무섭게 차가 뒤로 이렇게 돌진합니다. 뒤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들이받치면서 넘어졌는데요.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포르쉐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18세 여성이 시승을 한다며 차에 탄 뒤에 주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성은 이후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포르쉐 주인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화면일까요? 게임 속 한 장면 같아 보이시죠? 알고 보니 실제 카메라 촬영 모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숲에서 실종된 10살 소녀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찾아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집 근처 숲에서 실종됐던 10살 페이튼 센티건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15일 밤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맵스터 현지 경찰은 센티건이 집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파자마를 입은 채 이렇게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중인 귀여운 판다, 핀란드 아타리 동물원 소속인데요. 곧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동물원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려보내기로 한 건데요. 지난 2018년 시진핑 주석 핀란드 방문을 계기로 이곳에 온 자이언트 판다, 루미와 파이리는 15년간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아타리 동물원은 판다들이 사는 시설에 12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서 돌봄 비용으로 중국에 매년 13억 원을 지불해 왔는데 팬데믹으로 방문객이 줄며 경영이 악화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았는데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이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도 잇따라 상승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학교폭력이 4년 연속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100명 중 2.1명꼴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피해 응답률은 4년째 상승했고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4.2%로 1.6%인 중학생, 0.5%인 고등학생보다 높아 학교폭력 저열량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0% 가까이 돼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각 15.5%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신체폭력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은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도 5%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이 8.5%로 제일 높았습니다. 피해 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비율은 92.3%로 지난해와 같았고 폭력을 목격하고 방관했다는 비율은 30.5%로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그런데도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대책에 그치다 보니까 이제 예방적 측면이 굉장히 이제 미흡하고 학교 폭력의 그런 발생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점검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철로 된 광호 울타리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일방통행 도로에는 역주행 방지를 위한 LED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신청역 인근 일반통행 도로입니다. 옆주행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달려와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당시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 피해자들은 몸을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조성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먼저 안전 펜스,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이후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일반 통행 도로에는 강철로 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펜스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 용이었다면 새 울타리는 8톤짜리 화물차가 시속 55km로 부딪혀도 버틸 수 있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솔밭길이나 이태원로 등 급경사나 급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도 강철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통행 도로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표지판을 달고 광화문 광장과 같이 개방된 시민 공간은 대형 삭제 화분과 차량 방지 말등을 설치해 제2의 참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 등 개방 공간 16개소, 턱이 낮은 횡단보도 구간 250개소 등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주요 공간의 교통안전 시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분이나 볼라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페달 오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종훈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오드레 아즐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후속 조치에 계속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일제강제노역 시설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일본 측과 합의하면서 매년 7월에서 8월 현지에서 노동자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올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올해 경기와 콘서트장 대관으로 82억 원을 벌었지만 잔디 관리에는 수익의 3%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건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콘서트 대관과 주차요금으로 올해 8월까지 거둔 수익은 82억 500여만 원이지만 잔디 관리에는 2억 5,300여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상암 경기장은 앞서 이라크와의 축구대표팀 A매치에서 잔디 상태로 논란이 됐고 다음날 2020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구팬과 가수팬 간의 잔디 훼손 책임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3차전 이라크와의 홈 경기가 잔디 논란이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현장 실사를 통해 잔디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잔디 보식 등 여러 방안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15일까지 개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 축구연맹에 경기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달 초 팔레스타인전에서 잔디 상태 논란이 일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개선 가능성과 함께 대체 구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그 흔적을 게릴라 뉴스가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의 서명이 들어간 시그니처 기타를 긴급 구매하고 다양한 기타 용품과 악보도 사들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승배 기자입니다. 에릭 클랩턴은 공연 때마다 유명 기타 브랜드인 미국 펜더사 기타를 애용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31일 김정철이 유럽 대사관 직원 미스터 A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시사항입니다. 미국 펜더사가 출시한 에릭 클랩턴 시그니처 서명이 들어간 모델 기타 한정판을 긴급 구매하라. 미국 이베이 사이트에 상품 정보도 첨부했습니다. 미스터 A는 곧바로 보고했습니다.
미국 판매점에 신품 재고가 있다. 구매가는 2,080유로, 운송과 수입 관세 비용이 750유로. 100달러면 북한 일반 주민이 6개월 내지 1년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인데 40년 이상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10만 원. 그렇게 자기는 기타 하나 사가지고 어디다 쓸 것 같아요. 7개월 뒤 김정철은 또 다른 유명 브랜드인 미국의 깁슨 기타를 최대 긴급으로 구매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드시 진품이고 클랩턴 수표, 즉 서명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모델 명칭을 첨부했습니다. 미스터 A는 장문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완성하고 클랩턴 서명이 들어간 첫 번째 품종은 모두 팔렸고 예약 주문도 불가능하다. 서명이 없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품종을 구할 수 있다. 구매할지 긴급 지시를 바란다. 그러면서 첫 번째 품종은 개인 수집가들에게도 계속 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철은 2010년 1월 10일엔 기타 용품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팬더사의 기타줄 50세트, 일본 보스사의 음향 이펙터 5종류, 기타 어깨끈 2종류입니다. 김정철은 이듬해 3월에는 클랩턴의 새 앨범인 클랩턴을 비롯해 7개 악보집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미스터 A는 출판사에 직접 주문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면서 각 악보집의 평양 도착 예정일과 수송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YTN은 목요일 밤 9시 유튜브 콘텐츠 북한 탐사에서 김정철이 긴급 구매한 에릭 클랩턴 기타와 악보 등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팩트체크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서울 팩트체크 포럼이 잠시 뒤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태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서 윤기웅 미국 네바다 대학 교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소셜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이경락 YTN 저널리즘 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팩트체크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YTN과 한국언론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앞으로 매년 8월쯤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아시아 지역 내 팩트체크 이니셔티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영화인 무도실무관과 요리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이 지난주 기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 영화와 TV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13일에 공개된 김우빈 주연의 무도실무관은 2주 동안 비영어 영화 부문 2위를 달성하며 1,570만 시청수를 기록을 했고, 17일에 공개된 흑백 요리사는 이달 16일부터 22일 동안 380만 시청수를 보였습니다. 시청수는 전체 시청 시간을 재생 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입니다.